규수들의 집안에서는 궁궐에서 하사받은 참가서 물령 옷감으로 부지런히 이 규수들의 새 옷을 지어 입혀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3명의 후보자 중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3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일국의 국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왕비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영조의 왕비 후보자 이 3명의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윤득행의 딸, 또 현감 김노의 딸, 유학 김안구의 딸. 그런데 이 3명의 규수들에게 그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규수들의 아버지가 모두 유학이니 현감이니 하는 당대에 그렇게 이름난 세도가의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변한 관직에도 오르지 못한 그런 집안입니다. 이제는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명문가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까지도 과거에 오른 인물이 없어서 만약 이후에도 관직에 오르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예 이름조차 없어질지도 모를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집안의 규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일국의 국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조는 왜 이런 규수들을 선택한 걸까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영조는 직접 왕비를 간택했다. 즉위한 지 35년이 된 절대 군주였고 왕비를 간택할 왕실의 우더른들조차 없었다. 영조는 어떤 인물인가? 최근 영조의 어진을 통해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시됐다. 남아있는 왕의 어진 중 유일하게 당대에 그려진 진품이기 때문이다. 이런 얼굴은 일반적으로 북방계형 이런 얼굴입니다. 조선시대 이 왕가의 얼굴, 또 그 옆에 가까웠던 사람들의 얼굴, 초상화를 보면 대개 북방계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북방계형은 대개 5세기, 6세기경부터 오른쪽 이마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우세한 이런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마 영조 이분도 이런 얼굴로 봐서는 통계적으로 오른쪽 이마가 커서 좀 감성적인 면이 좀 강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조는 첫 번째 왕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영조의 며느리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엔 왕비의 임종조차 지키지 않았던 영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이유는 명문가 출신인 왕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이는 영조의 신분 컴플렉스에서 기인한다. 무술이 출신이었던 생모 숙빈 최씨. 감성적이었던 영조는 이런 컴플렉스를 쉽게 버리지 못했다. 영조는 자기의 출신 성분이 비천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 사위 그리고 며느리를 고를 때는 반드시 유명한 명문 집안이 아니면 자기에게 신복하는 신하들의 집안을 골라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사로운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조는 당파 싸움의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이였다. 즉위 전엔 당파 싸움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당했고 왕이 된 후엔 반대파에서 일으킨 전국적인 반란에 시달렸다. 영조는 결국 충청도 지역의 학통을 잇는 집안의 정순왕 후를 선택한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서울 지역의 노론 명문가 집안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왕비가 됐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이 하나의 견제 장치가 됩니다. 왕비는 국가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어른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순왕후 집안과 정순왕후 집안을 만들었던 이 학통에 대한 전반적인 예우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른 그 부분이 이미 벌써 하나의
정치적인 그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영조의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 아래 왕비로 선택된 15세 소녀. 그녀는 바로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 정순왕후였습니다. 왕비로 선택된 그 순간 이 15세 소녀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왕비 간택자는 이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삼간택이 끝난 직후 궁궐 근처에 미리 마련된 별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이 노상궁의 엄한 지도 아래 이 왕비 수업과 혼례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조의 결혼에 대해서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66세 영조와 15세 정순왕후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51살,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신랑, 아들인 사도세자나 며느리인 해경궁 홍씨도 그녀보다는 10살이나 많았습니다. 한 여인으로서의 정순왕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정순왕후가 삼간택에서 왕비로 뽑힌 직후 생활했던 별궁은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정순왕후의 별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건 명성왕후 민씨의 별궁이었던 이곳 운현궁을 통해서다. 친정인 사가와 궁궐의 중립지대였던 이곳 별궁. 15세 소녀의 왕비로서의 일생이 시작된 곳은 바로 이곳 별궁이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엄격하기만 한 노상궁들의 왕비 수업이었다. 왕비 수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의친왕의 둘째 딸인 기루농주는 영친왕의 왕비인 윤씨로부터 별궁 생활의 혹독함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한다. 그때 아침하고 지금 아침하고 다르죠. 좀 못 사는 집에서도 오고 좀 산다는 사대부 집에서도 오고 하겠죠. 그렇지만 사대부하고 대궐법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궐에 이제 큰 상궁이라고 기세요.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상궁들을 우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상궁들 늙은이죠. 노인 상궁들이 나와서 이제 앉는 거, 걷는 거, 언어 행동, 참 동양수, 글씨, 한글 그런 거 붓글씨 그런 거 다 가르쳤대요. 실제로 별궁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시험해보기로 했다. 우선 홀예시 대리복 차림의 기본이었던 10단의 어여머리다. 네, 이게 지금 10단을 다 올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는 저희 KBS에서 만든 인조머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인조머리가 없이 정말로 사람 머리로 가채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머리 지금 무게보다는 훨씬 더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장신구하고요. 이런 꼬지가 더 합쳐져 갖고 머리가 훨씬 더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